시골에서 소똥이나 치우지. 서울에서 뭐 한다고 올라왔어? 같은 반 남자애가 손으로 저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교실 벽에 머리가 부딪혔고 머리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를 밀친 그 손에 교복 단추가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그만해. 그는 가만히 앉아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저에게 우유를 끼얹었고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야, 엎드려서 빌면 봐줄게. 그날 저는 양호실에 방문했지만 양호 선생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쪽 구석에 있는 침대에서 좀 누워 있다가 가라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도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괴롭힌 주동자 박진수의 아버지는 학교에 기부금까지 내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전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곳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오늘 묻어두었던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민혁 오빠 부모님 만나요. 어지럽고 국회의원이래요. 딸의 설렘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우입니다. 눈앞의 국회의원은 박종우라고 불리는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그는 청소년 폭력 근절법을 발의한 정의로운 정치인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어린 시절 어두운 기억의 주인공인 박진수가 분명했습니다. 제게 둘도 없는 악몽과도 같은 그의 아들이 제 딸의 예비 신랑이라는 것은 잔인한 운명 같았습니다. 김미선 씨? 모든 건 딸이 설레는 마음으로 제게 물었던 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봄을 알리는 꽃향기가 거실을 가득 채우던 오후,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엄마, 이 원피스 어때요? 너무 화려한가요? 딸 서연이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물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됐네. 우리 딸한테 딱 어울리는걸. 저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딸 서연의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요? 특히 아버님이 국회의원이시라던데. 서연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서울 어지역구 3선 국회의원이시라고 했었지?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서연은 민혁이라는 남자친구를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엄마, 민혁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정하고 배려심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가치관이 뚜렷해서 옳고 그름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서연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65세의 나이까지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서연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제가 식당 일을 하며 딸을 키웠죠. 서연아, 내가 행복한 게 그게 나에겐 가장 중요한 거야. 저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예약한 레스토랑은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민혁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어요. 민혁의 밝은 미소가 저를 반겼습니다. 민혁은 30세의 건축사무소 소장으로 서연과는 독서 모임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당에서 급한 회의가 있으셔서 조금 늦으신데요. 민혁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레스토랑 입구에서 부산스러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오시네요.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함께 일어서며 공손히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갖춰 입은 60대 중반의 남자가 부인과 함께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종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순간 제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그 목소리와 말투 그리고 그 얼굴은 40년이 지났지만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진수.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을 만들어준 사람. 고등학교 시절 저를 집단 괴롭힘의 표적으로 삼았던 주동자였죠. 김미선 씨라고 했나요? 그는 담담히 물었습니다. 네, 김미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꾹 쥐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과거가 창피해서일까요? 박종우라는 이름은 바꾼 거였더군요.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민혁이 덕분에 좋은 인연 만들게 됐네요. 그는 얼핏 사교적으로 보일 언행을 했지만 저는 그에게 숨겨진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폭력 근절법을 발의하셨다고 들었어요. 서연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 폭력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박종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폭력 근절이라니.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폭력 근절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는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평소 의원님은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시죠? 서연의 예비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들 말씀해 주시지만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뿐인데요. 박종우는 겸손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 속에 가려진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음식 맛이 어떠세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아, 네, 맛있네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박종우의 모든 말과 행동은 제 기억 속에 있는 또 다른 모습과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의원님이 청소년 멘토링 사업도 후원하고 계세요. 민혁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저는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 젊은 세대들은 우리의 미래니까요. 좋은 환경에서 바르게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우의 대답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너 나 기억하니?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저 혹시 어디서 뵌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박종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상견례는 겉으로 보기에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집에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박종우가 일어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그러시죠. 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려고 일어나려는 순간 제 다리는 천근만근이 된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가 봐.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40년 전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울리던 비웃음과 조롱, 복도에서 지나갈 때면 부딪혀 오던 어깨들, 그리고 화장실에서 있었던 그 사건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새벽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힘겹게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캄캄한 새벽,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졸업 앨범, 몇 장의 흑백 사진.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78년 4월 12일, 오늘도 박진수와 그 무리들이 나를 괴롭혔다. 언제까지 이럴까?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겨가다 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수, 지금은 박종으로 이름을 바꾼 그는 학교에서 인기 많은 반장이었습니다. 교사들에게 모범생으로 불리던 그는 어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도대체 왜 나였을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오늘 민혁 오빠랑 웨딩홀 둘러보러 가기로 했는데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래. 몇 시에 만날까? 저는 서연에게는 억지로라도 평온해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0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요. 근데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서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숨이 가빠왔습니다. 과호흡이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했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서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에게 불안장애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내 오래전 묻어두었던 안 좋은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요. 처방받은 약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졸업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박진수의 사진을 보니 지금의 박종우와 겹쳐 보였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바꾸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구나. 저는 과거 함께 피해를 당했던 동창 수미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선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수미야, 혹시 박진수 기억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쓰레기 자식? 어떻게 있겠어. 근데 갑자기 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근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 인간이 국회의원이라고. 게다가 청소년 폭력 근절법을 발해. 웃기지 말라 그래. 수미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인간, 이름 바꾸면 자기 과거도 바뀌는 줄 아나 보네. 사람들도 다 알려나 몰라. 수미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내가 너라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수미와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다시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박진수와 그의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촌년이 서울에서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들은 제 교복을 잡아당기며 웃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저의 최선을 다한 애원은 그들의 웃음소리에 묻혔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한 달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학교에 항의했지만 박진수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업가였고 학교에는 기부금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라며 넘어갔습니다. 졸업하고 서울을 떠난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딸 서연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상견례 이후로 많이 이상해 보여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할까? 제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침묵해야 할까요? 아니면 40년간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민혁이 아버님에 대해 할 말이 있어.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박종우가 아니야. 본명은 박진수야.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전 엄마가 고등학생 때 박진수는 엄마를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였어.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혹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 건? 아니, 틀림없어. 그 목소리랑 얼굴, 그리고 그 특유의 말투까지 박진수가 맞아. 저는 서연에게 그 당시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바꿨지만 그건 분명히 박진수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앨범을 펼쳐 보였습니다. 앨범 속 박진수의 젊은 얼굴과 지금의 박종우 사이에는 분명히 같은 사람이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참고 계셨어요? 서연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단지 그 사람이 염치도 없이 청소년 폭력 근절법을 발의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 잊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을 보니 순식간에 기억이 되살아났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너와 민혁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서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민혁 오빠에게 이야기해야겠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 그러다 결혼이. 엄마,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민혁 오빠도 진실은 알아야 해요. 다음 날 서연은 민혁과 만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민혁 오빠가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제가 앨범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안하구나. 그 아이에게도 너에게도. 엄마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민혁 오빠가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볼 거래요. 그날 밤 서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통화 내내 서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됐어? 서연은 전화를 끊고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엔 부인했대요. 그러다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어렴풋이 기억난다면서 그때는 다들 그랬다고 어릴 때 실수라고 말했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실수? 그게 실수라고? 민혁 오빠도 그 말 듣고 많이 화가 났대요. 아버지에게 엄마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도 말했대요. 사과 4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과라. 다음 날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만나야 할까?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이상 언젠가는 직면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나 한번 보기라도 하자.
민혁의 집으로 가는 길, 제 가슴은 타는 듯 했습니다. 40년 만에 가해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옳은 걸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민혁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혁의 눈은 붉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박종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시죠. 박종우의 목소리는 어딘가 딱딱했습니다. 마주 앉은 저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혁이 차를 가지고 왔고 그 뒤로 서연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연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네, 의원님, 아니, 박진수 씨. 박종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왜요? 과거가 부끄러워서였나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어려서 철이 없었지요. 철이 없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철이 없어서라고 치부하면 가벼운 일이 되나요? 제가 한 달 동안 학교에 못 나온 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 건 다 그 철없는 장난 때문이었나요? 박종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다들 그랬다고요? 그게 변명이 될 거라고 하는 소린가요? 민혁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런 건 사과가 아니에요.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종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김미선 씨, 제가 어릴 때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때 저는 어리고 철이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몰랐습니다. 그의 말은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 이름을 바꾼 것, 그리고 청소년 폭력 근절법을 발의한 것, 모두 다 지난 과거를 지우려는 시도였나요? 박종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사회가 더 나아지길 바랐고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과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변하려고 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종우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이지. 그때 일은. 그럼 왜 어머님을 처음 보셨을 때 알아보고도 모른 척 하셨어요? 왜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솔직하게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박종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건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잖니. 왜요? 부끄러우셨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이미지 때문에요? 민혁의 질문에 박종우는 답을 못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청소년 폭력 근절을 외치면서 정작 본인은 과거의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았네요. 서연의 말에 박종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해왔는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종우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듯 했습니다. 아버지, 민혁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것 봐요.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나네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권력을 가지고 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차피 사과받고 싶은 생각, 애초에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야겠습니다. 미선 씨, 잠깐만요. 이렇게 끝내면 박종우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 놓으세요. 서연이 그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엄마, 가시죠. 저희가 나가려는 순간 민혁이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민혁아. 서연 씨, 저희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혁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혁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지금은 모두 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과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네. 정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민혁 오빠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구나. 저도 그래요. 민혁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서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틀 후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제게 화를 내시면서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셨어요. 저 정말 실망했어요. 민혁아. 어머님, 저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자존심만 내세우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민혁의 결단력 있는 목소리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혁아, 넌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서연 씨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결혼은 잠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알겠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지겠지. 그날 저녁 서연이 일찍 귀가했습니다. 엄마, 민혁 오빠와 통화하셨어요? 응, 했어. 너한테도 연락했다며? 내 결혼을 미루자고 했어요. 서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내 생각은 어째? 저도 민혁 오빠와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은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서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동안 통화를 마친 서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니? 박종우 의원이 민혁 오빠에게 저와 헤어지라고 강요하고 있대요. 뭐라고? 엄마가 말을 퍼뜨려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거라고 하면서 저희 관계를 반대한다네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구나. 서연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꿈에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새로운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예전처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박종우 의원은 서연과 민혁의 관계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 저희에게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민혁 오빠가 방금 전화했어요. 서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니? 박종우 의원이 민혁 오빠에게 그 여자가 과거 이야기를 퍼뜨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었고 저는 그저 평범한 노년의 여성이었으니까요. 서연아, 어쩌면 이렇게 되는 게 운명인지도 몰라. 엄마 때문에 너희들까지 피해보게 할 수는 없어. 이제 여기까지만.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운명이 아니라 불이에요. 민혁 오빠를 만나러 가봐야겠어요. 서연이 나간 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에도 도망간다면 나는 평생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저녁이 되어서야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민혁이는 어땠니? 민혁 오빠가 아버지랑 관계를 끊는다고 하네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아버지와 관계를 끊는다니? 민혁 오빠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박종우 의원의 대답은 같았대요. 그때는 다 그랬다면서 자기가 특별히 심했던 것도 아니라고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하네요. 서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저희 민혁 오빠네 집에서 박종우 의원과 대화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녹화라니? 네, 엄마께서 사과를 받으러 가셨을 때요. 제가 민혁 오빠에게 부탁해서 미리 휴대폰을 설치해 놓았어요. 서연은 휴대폰에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우리가 대화한 모습과 우리가 떠난 후 박종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직도 피해자 노름하면서 사회 정의라도 되찾겠다는 거야? 박종우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혼자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기껏 사과해 주는데 받아주질 않다니. 나 삼선 국회의원이야. 너 따위가 나를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뉴스에 제보하면 어떨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줄까? 그는 표면적으론 정의로운 국회의원이고 나는 그저. 서연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진실인걸요. 이 영상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내 실명이나 얼굴은 공개하고 싶지 않아. 당연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할 거예요. 서연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제 얼굴과 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도 묵음 처리했습니다. 이 영상을 언론에 제보할 거예요. 서울 어지역구의 국회의원,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 사과 자리에서 비하 발언까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요청할 거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할까? 뉴스에서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화면에 잡힌 실루엣, 목소리, 지역 정보 등으로 네티즌들이 금방 특정할 거예요. 엄마는 일반인이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거고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엄마, 이제는 이걸 단순한 개인의 복수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청소년 폭력 근절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잖아요. 국민들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해요. 서연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그 영상을 주요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한 인터넷 뉴스에서 첫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 어지역구 국회의원,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의혹 피해자에게
너 따위라는 계급의식 발언 논란.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바로 알았다. 어지럽고 삼선이면 누구겠냐? 저 뒷배경, 저번에 뉴스에서 저 사람 인터뷰할 때 나온 곳이잖아. 사람들은 금세 박종우 의원이라고 특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종우 의원 측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퍼지고 있는 영상은 정치적 음해를 위해 조작된 것이며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종우 의원의 위선적 행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서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뉴스 보셨어요? 정말 반응이 뜨거워요. 응, 봤어. 하지만 조금 무섭기도 하구나. 걱정 마세요. 엄마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될 거예요. 일주일 후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아버지 집에서 나왔어요.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디 있니? 친구 집에 있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려고요. 괜찮은 거니? 네, 전 그런 비겁한 아버지와 살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혁아, 부모된 도리로서 너에게 잘했다고는 말해줄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대단하고 대견하다고 해주고 싶구나. 어머님 서연 씨랑 저 다시 만나도 될까요? 민혁의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잘못은 내 아버지가 했지 너가 한 게 아니잖니. 그날 밤 서연과 저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종우 의원에 대한 논란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 했습니다. 박종우 의원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은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고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앞다투어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엄마, 국회에서도 박종우 의원 건으로 윤리위원회가 열린대요. 서연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이 박종우 의원은 필사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는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해 앞장서온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음해이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의 기자회견은 냉담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진보 성향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종우 의원이 내놓은 모든 법안에는 위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의 민낯입니다. 보수 성향의 칼럼니스트도 비판했습니다. 진정한 반성 없는 사과는 무의미합니다. 이 의원은 사과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직시하고 인정부터 해야 합니다. 여론의 화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감이나 통쾌함보다는 40년 만에 찾아온 무언가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좀 어떠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여기저기서 떠들어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정말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돌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한편 민혁은 어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민혁 어머님도 아버님의 행동에 충격받으셨대요. 서연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분도 모르셨던 거야? 네, 박종우 의원이 이름을 바꾸기도 했고 과거를 숨긴 채 결혼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답네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조차 속인 채 살아온 이중생활.
그 주말 민혁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혁은 그 아비와 달리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사과하는 민혁의 눈에는 눈물도 고여 있었죠. 아이고, 내가 왜 미안하니?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어머님이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고 생각하니 저는 민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민혁아, 내가 보여준 용기가 나에게는 큰 선물이었어. 내 아버지가 아닌 너라는 사람을 보게 되어 기뻐. 민혁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서연과 민혁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혼 계획은 잠시 보류했지만 이들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박종우 의원의 사과문이 발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제 행동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위선적인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이미 정당에서 제명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 사람도 끝난 거겠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저도 이제 어느 날부터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죠. 얼마 후 저는 한 지역 도서관의 작은 강연에 초대받았습니다. 학교 폭력의 장기적 트라우마와 회복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에는 30여 명의 청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과 젊은 교사들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선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로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본성은 숨기고 살 뿐 여전히 그대로죠. 피해자들은 더 이상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잊고 산 줄 알았지만 잊혀진 게 아니었습니다. 청중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주변인들의 목소리가 말이죠.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봄이 점점 깊어가고 있었고 도시 곳곳에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집 앞 공원에 도착하자 벤치에 앉아있는 서연이 보였습니다. 엄마, 첫 강연 어떠셨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 처음엔 떨렸지만 말을 하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지더라. 우리는 나란히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우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은 후련하세요? 서연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엄마, 민혁 오빠가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온다고.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서연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제 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준 사람보다
그 상처를 치유해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대. 민혁이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대신 갚을 필요는 없어. 엄마. 서연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따스한 봄바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괜히 기대되기까지 했습니다. 딸의 결혼, 그리고 어쩌면 훗날 만나게 될 손주들. 저도 이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의원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